이름이 처음부터 김자윤이었어요? 아니요, 제가 이제 개명을 중간에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큰 불만 없이 살기는 하지만 내가 지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진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듣는 단어를 내가 듣고 싶은 이름, 내가 듣고 싶은 단어로 불리면 되게 좋잖아요. 전 자유라는 거를 되게 얻고 싶었어요, 제 삶에서. 저 스스로 온전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일을 한 게 20살이죠. 고등학생 신분일 때부터 일을 시작했어요. 몇 번째 멤버예요, 성수님은? 멤버 중에서는 6명 중에 막내입니다. 이전에 사교육 걱정 세상이라는 곳에서 약 10년간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초창기에 네네, 자윤님하고 같이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94년생이에요. 28살이죠. 20대 초반에도 뭐 한 30대로 보는 사람도 있었어요. 민증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좀 사회에 불만이 많은 그런 학생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장래 희망을 적는 칸이 있거든요.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교육감이라고 적어냈는데 분명히 교사라고 바꿔놓으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막 두 줄로 다시 긋고서는 교육감 다시 적어가지고 내가지고 정정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입시 그 제도의 가장 정점에 있는 코어에 있는 그 수능이라는 어떤 시험, 이거를 내가 응시를 하는 게 좀 맞는 걸까? 그냥 응시해도 되는데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요, 많이. 대학에 가지 않고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바로 하기 시작했죠. 일을 하면서 이게 정말 사소하게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려고 할 때도 왜 그렇게 하지? 근데 썸네일이 이상하게 떴는데 왜 이걸 그냥 올렸지?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이메일 뉴스레터를 폰에서 열어봤더니 다 엉망진창 깨져 있어요. 왜 1년 내내 이렇게 보내고 있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일하는 방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윤님이 이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사회 초년생이긴 했지만 전력 투구하는 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면이 굉장히 좀 재미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자윤님의 어떤 과제였던 것 같은데요. 20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올드하게 일한다는 진단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과는 눈높이가 굉장히 안 맞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 거죠. MBTI가 뭐예요? 대박. 냉정조합이죠, 다. 이 비영리 조직의 홍보를 잘하게 하는 거, 돕는 거, 일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하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이것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이 이어져서 결국에는 이런 창업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최근에 좀 약간 가볍게 만들어본 그런 이제 널리라는 이름의 그 페이스북 챗봇이에요. 긴 주소를 이렇게 짧은 주소로 줄여주는, 짧게 바꾸면서도 좀 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쉬운 의미가 담긴 주소로 보여지는 이미지도 원하는 걸 바꿀 수 있게 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만들어 서비스하고 있는 캠페이너스라는 홈페이지 제작 툴이에요. 일반인도 그냥 홈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예시 이미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크기를 내가 줄여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기존에는 이런 크기를 줄이는 것도 다 코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적정 기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쉬우면서도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유용한 비영리 단체의 특성이나 생각하는 사고 방식, 업무의 구조, 이제 거기에 맞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냥 가격이 싸야 됩니다. 시리얼 로고 바꾸고 메뉴 리스트, 게시판, 더 많은 사례보기, 교육 공동체 관, 보말람, 녹색연합도 있다, 페이스, 구세구는 이건 BTS네. 인사이트 당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이런 것들로 정말 몇 초 만에 결제를 쉽게 할 수 있고, 근데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모금 참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결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그 한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뭘 작성해가지고 제출하고 계좌이체를 해야 된다 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길 바라거든요. 그러면 가장 보람을 느낄 만한 곳은 어디일까, 이런 것을 다들 찾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장은 빠르게 변하는데 디지털 모금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못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 크기가
작다고 그 일 자체가 이제 그 가치가 작은 게 아닌데 진짜 한 명, 두 명이서 일하시는 곳들도 많이 있고 박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은 비영리 단체들이 살아남고 그들의 가치를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아요. 페이스북 광고나 이런 그렇게 광고를 이제 집행을 해서 후원을 하게 됐다. 굉장히 사실 소액이고 한 건이 두 건밖에 안 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가는 거죠. 저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고 정말 많은 공益활동들이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근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디지털 매체가 동작하는 원리, 광고 기술들, 그다음에 홍보의 스킬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높은 조직들이 생산하는 콘텐츠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욱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보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사회 제도가 바뀐다 또는 어떤 정치인이 어떤 정책을 채택해가지고 시행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는 걸 보면서 와, 사회가 바뀌는구나,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이 그러면은 이제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냐? 대부분은 이제 아니다. 어떠한 제도가 최종적으로 채택돼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최소 10년, 20년 동안 그 해당 분야의 시민단체들이 그런 내용이 전혀 존재조차 하지 않았을 때부터 연구하고 심지어 법안의 내용까지도 다 만들고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또 여론을 만드는 캠페인들을 진행하고 해서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는 시기상조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때가 됐다라고 되는 시점이 도래하면 그러면 비로소 그때 이제 정치인들이 그 제도를 채택해서 발의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실제 돌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결국에 정치인은 사회가 바뀌는 방향을 이렇게 읽어가지고 그 끝 지점에 가서 달려가가지고 거기 딱 서 있는 거거든요. 그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엔 중요하고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근데 이게 좀 딜레마가 있어요. 경쟁 링 위에 더 올려놓는 거죠, 사실은 이게. 그래서 그거는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현재로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더라도 정말 이 디지털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사실은 어떤 이런 IT나 뭐 기술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이게 멋진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비영리 조직들한테는 중요한 문제고 골머리를 앓는 거대한 문제라는 거죠. 이제 저는 좀 다양한 경력이 있긴 한데요.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이제 비영리 쪽에서 일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붙잡은 어떤 단체나 활동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원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신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여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0에서 시작해도 이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었어요. 정말 저는 자유롭고 싶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학교 다닐 때도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어떤 인식과 제도로 인해서 저의 어떤 부분들이 억압받는다거나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개인의 어떤 온전한 자유를 발현하지 못하는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저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내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공동으로 힘을 합쳐서 사회의 인식이나 사회의 제도를 바꿔야 되는 게 많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나만 그냥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것도 또 이렇게 썩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행복은 전염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의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도 이런 변화시키는 것들에 대한 일들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